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준원의 건강비전 2050. 오늘은 예방의학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을 죽이는 대체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대체의학. 좀 무시무시하죠? 예방에는 세 가지 차원의 예방이 있습니다. 1차 예방, 병이 없을 때 예방하는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예방, 병이 발견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그 2차 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병이 이미 발견된 이후에 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 3단계, 3차원의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방 차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병원에 가는 대신 천연 치료를 하면은 좀 더 좋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암이 걸리는 이유, 암의 위험 요인의 대표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유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내력에 암이 있으면 나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11년부터 이제 확실하게 입증한 그 내용을 보면, 연구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genetics, 유전적인 것이 몇 프로라고요?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것이 이제 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과 상관없는 생활, 운동 부족이 될 수 있고 수면 부족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약 30%,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비만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식생활입니다. 그리고 관심도 가장 많으시죠. 35%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음식과 생활 습관, 그쵸? 거의 이제 70%에 가깝죠. 65%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까지 더하면 사실은 거의 100%가 내가 유전적으로 태어나서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서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환경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고, 또 내가 암에 걸릴 유전인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암에 걸리는 확률이 이렇게 높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암을 걸리게 하는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사실 그 흡연율이 45%, 최소한도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한 자료를 보면 45%, 거의 절반이 흡연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약 23%, 22%, 23%로 이제 절감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흡연이 암을 걸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방과 관련된 비만입니다. 그러면 이 암을 극복하기 위한 그 세 가지 생활의학이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나온 그 연구 자료를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지방 채식, 그리고 스모킹 세세이션, 금연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35%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일주일에 최소한도 5번, 아무리 못하더라도 하루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암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심혈관 질환이나 또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생활을 하시면서 꼭 마시고 싶은, 또 마셔야 한다는 그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굉장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그 자체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리덕션.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 스트레스가 내 자신을 삼키지 않는가 하는 그 세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 그렇죠? 암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활의학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의학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저지방 채식과 그 다음에 이제 금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떠한 식생활이 여러분들의 암 발병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의학이 있는데 생활의학은 과연 대체의학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한 거의 이제 20여 년 동안 하면서 이제 대체의학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대체의학을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하죠.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의학은 생활의학, 여러분 생활 습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의학은 일반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 의학이 아닌 다른 모든 의학을 대체의학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생활의학도 대체의학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대체의학과 생활의학과 별개의 것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대체의학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약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식품도 있고요. 다양한 영양제,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알약이나 보조식품으로 나온 것을 이제 소위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물론 침술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한방 치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또 물론 문화가 많이 발전한 곳에서 또 현대의학이 발전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현대의학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침술이나 한방 자체가 의학의 전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곳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 이제는 대부분 이제 현대의학이 있고요. 현대의학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의학이 아닌 대체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학이 있는데 이제 관건은 과연 이제 제가 늘 강의하는 그 생활의학이 대체의학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물음표를 제가 하겠습니다. 과연 같은 것인가? 이제 오늘 그 질문을 함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의학, 현대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대의학의 일반적인 약물이 너무나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보조식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캐비넷에 보면 이러한 보조식품이 꽤 많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양제 하면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E, 비타민 A, 베이타 캐로틴.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B 종류,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K. 이렇게 이제 큰 비타민의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컬. 여기 이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인데 이제는 항산화제도 실제적으로 정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그 정제들이 여러분들의 그 질병, 무서워하는 질병, 암이나 심장병이나 치매나 또 노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하게 도와주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그래도 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좋아하는 그 비타민이 있는데요. 물이라는 비타민입니다. 물은 사실 비타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빼어놓으면 안 되는 필수 생활의학 차원에서 이것은 대체의학이 아닌 생활의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생명의 요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부터 저는 이제 대체의학과 생활의학을 이제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하버드 연구를 보면 47,909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물을 6컵 마셨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더니 방광암 발병률을 51%나 감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이제 예방 차원입니다. 그렇죠? 방광암 걸린 사람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방광암이 51%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방광암 걸릴 확률이 51% 낮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 성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타민 A라고 이야기하는 베이타 캐로틴. 베이타 캐로틴 정제 25mg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양의 베이타 캐로틴을 섭취하려면 당근 4.4개를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면은 비타민 A 25mg을 섭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A, 베이타 캐로틴이 암을 이기는데 암을 극복하는데, 암을 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접시 실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상 실험 차원에서 이제 흡연하는 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근과 그 다음에 베이타 캐로틴의 효능을 각각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베이타 캐로틴이기 때문에 당근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베이타 캐로틴 정제를 농축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까? 양쪽이 다 베이타 캐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당근을 먹었던 그 흡연자들에 비해서 베이타 캐로틴 정제를 섭취한 사람이 한 1년에서 2년 동안 이제 연구를 쭉 해봤더니 그 발병률이, 폐암 발병률이 25%에서 33%가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타 캐로틴은 사실은 암을, 특별히 폐암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폐암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당근을 섭취한 사람들은 폐암에 걸리지 않고 폐암이 지연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영양소가 베이타 캐로틴인데 정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보다, 사실 정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해롭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pills versus the whole food, 이것이 굉장히 20여 년 동안 이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정말 정제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음식으로 정제만큼 섭취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당근 4개 반을 먹는 것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암을 예방한다면 사실은 당근 4개 반을 드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근 4개 반을 드셨을 때 이것을 그냥 뭐 살짝 익혀서 드실 수도 있고 생으로도 드실 수도 있고 즙을 내셔서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당근이라는 음식 속에 감싸진 베이타 캐로틴이 그 효과가, 그 효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제를 먹는 베이타 캐로틴을
베이타 캐로틴을 정제로 먹는 것을 대체의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근을 통해서 베이타 캐로틴을 섭취하는 것을 생활의학이라고 저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의학과 생활의학은 같지 않습니다. 생활의학은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대체의학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해롭다는 경우도, 해롭다는 그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이타 캐로틴 정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비타민 E에 있어서도 심장병을 예방하는 줄 알고 비타민 E를 장기 복용하게 했더니 오히려 간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로 복용하는 그 대체의학 차원에서 정제로 복용하는 그 항암 그 물질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이타 캐로틴이나 이 사실은 그 항암제로서 같은 색깔을 띠는 에스타잔틴이라는 그 항암제가 당근도 있고 새우 안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더 많이 더 농축이 되어 있을까요? 새우에 훨씬 더 많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우가 더 효과적일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질로 봤을 때는 새우가 더 많이 들어있는데, 그 물질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효능에 있어서는 역시 당근이 더 좋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우가 어느 정도 그 항암 또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우가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이죠. 새우가 이 항산화제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새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찌꺼기를 청소하는 바닥에서 그 바다의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독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흡수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암이나 항산화제가 되는 그 에스타잔틴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람이 그걸 섭취했을 때 그것이 임상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우 자체, 또 이러한 그 바다에서 나는 그러한 그 생물들이 꽤 많은 그 알러지 현상을 일으킨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항산화제나 항암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비타민 C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에도 비타민 C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아주 농도 있게, 아주 높은 농도로 섭취를 하게 되면 항암 역할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섭취하는데, 비타민 A, D, E, K, 비타민 A, D, E, K보다는 비타민 B나 비타민 D나 비타민 C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용성입니다. 이쪽은 지방에 녹고 이쪽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섭취를 하게 돼도, 초과로 섭취하게 돼도 이 비타민 C, B나 비타민 C는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반대로 비타민 A, D, E, K는 많이 섭취하셨을 때, 과다 섭취하셨을 때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녹기 때문에 몸속에 축적이 되고 몸속에 누적이 돼서 그것이 독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타민 A와 같은 경우나 비타민 E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역효과가 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비타민 D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결핍증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D 과다 섭취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비타민 D도 지나치게 많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비타민 K도 지나치게 많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비타민 K는 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타민이라는 것은 소량,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아주 적은 양이 흡수가 돼도 섭취가 돼도 충분히 채워지는 것이 비타민이기 때문에 대체의학 차원에서 과잉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를 보시면 10mg만 섭취를 해도 스컬비, 여러분 그 괴혈병이라 그러죠. 그 잇몸에 피가 나는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0mg 정도는 하루에 필요한 양이고, 그 다음에 100mg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거의 다 포화시키는 상태고요. 500mg이면 미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소변이 비싸진다 합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1000mg, 2000mg이 되면은 이제 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mg은 사실 정상세포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타민 C가 항암 작용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암 걸리신 분들이 비타민 C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산화제가 산화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신체에서는 A 플러스 B가 C라는 항산화 효과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기전이 항산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노화 현상, 염증 현상, 암이 생기는 현상, 이러한 것을 막아주는 현상이 오른쪽으로 가는 그 공식인데요. 몸속에는 항상 양쪽으로 몸속에 있는 그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지나치면 이것이 반대로 돌아가서 산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항상성이라는 것인데요. 지나치면 모자른 것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중용의 법칙, 절제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타민, 여러분들이 섭취하실 비타민은 지금 이 형태로 섭취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죠. 고기를 안 먹으면 뭘 먹어야 되나 하는데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드실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접시 이상의 빨주노초 파남보 채식을 드시면 여러분들의 암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음식별로 A, B, C, D, K, 폴리피놀이라고 이제 그 항산화제, 비타민 E 이러한 것들이 쭉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육류나 그 치즈 종류나 이러한 것들, 살아있는 생명 그 동물, 움직이는 동물들은 피하시고 식물성을 이제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비타민의 혜택들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게 좋다고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음식을 통해서 적당한 양, 하루에 이제 한 접시에서 두 접시 정도의 채소를 드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양소가 다 섭취가 됩니다. 1차 예방, 병이 없을 때 하는 예방이 있고요. 2차 예방, 병이 있으나 지금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발견하는 그 2차 예방이 있고, 3차 예방, 병이 악화되기 전에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더 지나치게 악화되기 전에 하는 그 치료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치매. 1차 예방, 다시 말씀드린 대로 병이 없을 때 우리가 예방하는 그 방법.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병은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것.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그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예방을 병원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차 예방이나 2차 예방이나 3차 예방이 다 필요한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식생활 개선, 빨주노초 파남보, 레인보우 식단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최소한도 5번, 하루에 30분에서 60분.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영적 평안, peace. 그죠? 정신적인 평안. 이 세 가지가
제가 이제 스트레스 리덕션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 세 가지가 생활의학,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나 2차나 3차 예방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1차 예방은 교육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해야 되고 경부암도 느끼지 못합니다. 유방암도 자가 진단을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메모그램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장암 검사, 콜로노스코피라는 그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검사, 여전히 그 혈액 검사나 또 바이옵시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 이제 덱사 스캔이라는 그 기계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예방은 약물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관건은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을 안 하고 대체의학을 사용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집중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